가시연밥은 수련과 가시연꽃에 속하는 일년생 수생식물입니다. 가시가 많기 때문에 가시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시아가 원산지고 7, 8월에 이렇게 꽃이 피고 늪이나 연못에서 많이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이렇게 자생하는데 개체수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서는 잎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어릴 때는 콩밥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지만은 크면서 원형이 되고 이 가시가 달린 긴 잎자루가 있어서 무리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6, 70년대까지만 해도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사와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거민이라고 나오는데 거민은 제사 지낼 때 쓰는 제수품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인도에서는 마카나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양한 요리에 쓰고 있습니다. 가시연밥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시연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한자로는 검실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검실은 모양이 닭벼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개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기러기 머리를 닮았다 해서 안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양생학자 도원경은 지금의 위자를 말한다. 줄기 위의 꽃 모양이 닭벼슬 같아서 개두라는 명칭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시연밥은 이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굉장히 좋아했던 식품 중에 하나죠. 동파 양생집에 보면은 검실을 삶아 하나를 입에 넣고 오랫동안 씹어 입안에서 나오는 침이 많아지면은 섞어서 삼키는데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를 꾸준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실행한 결과 그는 나이에 비해서 민첩하고 사고력도 뛰어났으며 늙어도 주름살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시연꽃은 전주나 광주, 대구, 창녕, 담양, 강릉 등지에서 이렇게 연못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포 가시연 습지가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가시연밥은 우리가 종자를 말려서 절구로 찧어 가지고 이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해 먹는데 한방에서는 요통이나 요실금 또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약재로 사용을 하고 가정에서는 꿀로 반죽해서 이 차 마실 때 다식을 만들어 먹거나 또 쌀을 섞어서 죽을 써 먹습니다. 그 외에 어린잎 줄기는 나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뿌리 줄기는 토란처럼 삶아 먹기도 합니다. 가시연밥에서 유래된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개두지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두지육이라는 말은 식물의 맨드라미 과육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가시연 즉 검실을 여성의 젖가슴에 비유하는 말로 더 통용되고 있습니다. 가시연을 까면은 그 속에 붉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이 검실이죠. 이것이 이제 여성들의 유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개두지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은 당나라 현정이 양귀비가 화천궁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데 치마가 허리까지 흘러내려 젖가슴 하나가 살짝 드러났는데 이 귀비의 젖가슴을 가리키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껍질을 막 벗겨놓은 개두지육과 같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후로부터 이 개두지육은 여성들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말로 이렇게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고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신은 여성에게 개두지육을 주어 남성을 지배하는 무기 중에 하나로 사용하게 만들었다라는 말도 여기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가시연밥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검실 죽은 신장의 전기를 고정시키고 이 전기를 고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과 귀를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방에서는 이 검실을 연실과 함께 먹는 것이 제일 좋다. 이 가루를 내어 먹으면 아주 좋다. 이것은 장수하는 약으로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가미는 개두실을 말한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배고픈 줄 모르며 늙지 않고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선론에 보면은 영아 식지불장, 노인 식지연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검실을 어린이가 먹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데 노인이 먹으면 장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검실은 수렴작용이 강해서 어린이가 먹으면은 이 성장 발육에 이렇게 좋지 않는데 노인들에게는 항노쇠작용이 강해서 이 장수식품으로 이렇게 아주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초구진에서는 효능은 산약과 비슷하나 이 산약의 음은 검실보다 많은데 검실은 떫은 맛이 강해서 산약보다 그 효능이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약은 폐음을 보하지만은 검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비위에 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농 본초경에서는 습으로 인한 허리와 척추, 무릎 관절 등이 저리는 증상을 개선하고 중초를 튼튼하게 하여 폭지를 제거하고 전기를 충실하게 하며 의지를 강하게 한다. 또한 기억력을 좋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배가 고프지 않으며 늙지 않고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본초 광목에서는 이 갈증을 멈추게 하고 신장에 유익하며 요실금, 유정, 대하, 백탁을 치료한다라고 했고 본초 정신에서는 비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고정시켜 전기를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 주독이나 습열을 제거하고 여성들의 대화를 멈추게 하며 설사를 치료하며 요실금에도 좋다라고 합니다. 본초구진에서는 단맛은 비장을 보호하며 습을 잘 통하게 하므로 복통 설사를 치료한다. 떫은 맛은 신장을 고정하여 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므로 유정이나 요실금, 대화 등을 모두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가시연밥의 효능 보겠습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떫으며 비장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효능을 보면은 익신 고정, 즉 신장에 유익하고 정을 새어나가지 않게 고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고, 건비지사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여 설사를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습지대는 이 습을 제거하여 대화를 멈추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검실의 단맛과 떫은 맛은 수렴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봉장지간, 즉 막혀있는 그런 장기인 신장에 유익해서 이 유정이나 요실금, 대하 이런 것도 다 새어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신장이 허약해서 요통이 있거나 하지 무력감, 무릎 관절 통증에 좋다라고 합니다. 또 비장을 강하게 해서 이 습을 좀 말려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렴하는 성질도 있죠. 그래서 이 오래된 설사에 효과가 있고, 또 여성들의 냉대화가 많을 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가시연밥을 이용해서 만든 약선 보겠습니다. 이 무리죽이 있는데 교합청서나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죽 중에 하나로 구손, 왕도, 고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죽으로 약간 미음보다는 약간 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를 보면은 연육, 즉 연밥이죠. 백봉령, 산약초, 의인은 율무를 말합니다. 이 각 내장을 넣고 메가초하고 가민, 백편두를 두냥 넣고 시상은 꽃가미의 그 어떤 하얀 가루를 이야기하죠. 이 시상 한 양을 넣고 사탕 20냥을 이 가루로 만들어서 쌀가루 이 5대 섞어서 떡을 쪄가지고 햇볕에 널어서 말려가지고 이 곱게 가루로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 죽을 쏘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돋게 하면서 노인들에게 좋은 약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일부 가정에서는 보양용 음식으로 이렇게 상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민죽이 있는데, 가민죽은 맵쌀 한 홉에 가민가루, 즉 그 가시연밥 가루죠. 두업을 넣고 끓여서 이렇게 죽을 만들어서 빈속에 먹는데, 신장의 전기를 보호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면서 노화를 늦춰 장수하게 한다고 원초광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두실 죽방이 있는데, 가시연밥 3홉을 이렇게 삶아서 익혀가지고 이 껍데기를 제거하고 고처럼 만들어 맵쌀 한 홉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 건데, 이 전기에 유익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면서 눈과 귀를 밝게 한다고 임원 12주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가민다식이 있는데, 가시연밥을 말려서 가루를 내어가지고 꿀을 넣어 반죽해서 차와 함께 마시는 겁니다. 이 설사를 멈추게 하고 요통이나 무릎이 쉬고 아픈 증상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사신탕이 있는데, 이 건융 황제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하 이 4명이 복동설사로 쓰러져서 가시연밥하고 마, 연밥, 복룡을 넣고 탕을 끓여 마시겠는데 나았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 검실 백합죽은 검실 60g에 백합 60g,
그리고 찬약과 쌀을 배합해서 죽을 쏘아 먹는 건데 만성설사나 오경설사에 효과가 좋다고 치료 진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소단이 있는데 가시연밥 가루, 연밥 가루, 연골가루, 오메가루를 각 하나씩 준비하고 찬약을 쪄서 이렇게 섞어서 닭 머리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따뜻한 술이나 따뜻한 소금물과 함께 하루에 하나씩 먹었다고 합니다. 유정이나 몽정이 있을 때 좋다고 이 양식 가장방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연밥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외감병, 즉 외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기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감기에 들었을 때는 이 한사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연밥이 수렴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질이나 감질, 치질 등 있는 사람도 이렇게 주의하는 것이 좋고, 또 배가 더부룩하고 막힌 것 같은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도 좋지 않습니다. 모두 이제 수렴작용 때문에 그렇죠. 소변이 붉거나 변비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출산 후 산모에게도 좋지 않는데, 출산 후에는 이제 산모의 어혈 등이나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어린이들은 성장 발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식하거나 장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가시연밥으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다양한 떡을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탕을 끓일 때 가시연밥을 넣어서 이렇게 탕을 끓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연밥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죽들을 끓여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연밥을 응용해서 만든 여러가지 요리들입니다. 23년도 한국약선요리협회 정기 총회 안내입니다. 이 앞에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가시연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좋은 그런 식품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구해서 요리를 만들어 드시거나 아니면은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게 씹어서 침과 함께 삼켜도 좋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